네, 건강한 뷰티 함께하겠습니다. 네. 건강도 아는 만큼 보인다고 하죠. 예. 다양한 건강 정보를 알려드리는 시간입니다. 자, 먼저 주제 화면으로 만나보고 오시죠. 이번에는 진천에 사는 72세 설모 할머니의 사연입니다. 할머니는 몇 년 전부터 오래 걸으면 허리도 뻐근하고 양측 다리가 저려왔습니다. 하지만 조금 쉬거나 앉으면 괜찮아져 대수롭지 않게 생각을 했죠. 그러던 어느 날 5분만 걸어도 양쪽 엉치부터 종아리까지 저리다 못해 터질 듯한 통증이 왔고 허리를 굽히면 통증이 사라지다 보니 점점 허리가 굽어졌습니다. 결국 병원으로부터 척추관 협착증이라는 진단을 받았고 할머니는 큰 수술을 해야 하는 줄 알고 덜컥 놀랐죠. 하지만 의사 선생님은 좀 더 자세한 검사를 통해 수술 없이 치료가 가능하다고 말씀하셨고 할머니는 미세 내시경 시술을 받은 후 건강한 모습으로 고향으로 돌아갔습니다. 노령 인구가 늘어나는 요즘 이렇게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는 분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이 질환이 어떤 것인지 건강한 뷰티에서 자세히 알려주세요. 네, 자세히 알려드리겠습니다. 네. 이 화면 보니까요, 그 예전에 저기 할머니들 보면 좀 허리가 굽어 계신 분들을 많이 뵀었거든요. 근데 항상 그거 보면서 왜 할머니들이 그런 분들이 많으실까 좀 궁금했는데, 오늘 증상을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아니신가라는 생각이 좀 들 정도로 네. 그런 질환인 것 같습니다. 오늘 자세히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오늘 이 자리에 청주 프라임병원의 이상호 원장 나와 있습니다. 어서 네, 오세요.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자, 오늘 사연의 주인공 만나봤는데 일단 허리 쪽 하면 우리가 디스크 정도 얘기를 맞아요. 많이 하잖아요. 척추관 협착증 어떤 질환인가요? 척추관 협착증은 그 허리뼈 뒤쪽에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있는데 나이가 드시면서 퇴행성 변화로 인해서 척추관 뒤쪽에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네네.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이 좁아지게 되면 신경 쪽에 혈액순환이 잘 안 되면서 신경이 지배하는 영역, 즉 다리 쪽에 심한 통증이 오게 되는 질환입니다. 아, 그렇군요. 예. 보통 허리가 아파서 병원에 내원하는 경우가 많다고 생각을 하시는데 허리보다는 다리의 증상으로 병원에 오는 경우가 많고 네. 척추관 협착증으로 인해서 다리의 통증이 심해서 그 병원에 내원하는 질환이 되겠습니다. 이게 다리가 아픈 게 하네요. 네. 예. 그 척추관 하면 어느 부위를 말하는지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척추관은 그 우리 뇌에서 이제 신경 다발들이 나와가지고 허리뼈 뒤쪽에 이제 여기 보면 뼈로 이루어진 관을 지나가게 되는데 네. 이 신경이 지나가는 관을 척추관이라고 합니다. 이게 이제 뼈로 이루어져 있어서 이 약한 신경을 보호해주는 역할을 하게 되는데 네. 나이가 드시면 이 뼈나 인대가 두꺼워지면서 신경이 눌리게 돼서 이제 나타나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네. 합니다. 그 얘기 듣다 보니까 디스크하고도 좀 비슷해 보이거든요. 이 디스크랑 척추관 협착증이랑 어떻게 다른 건지도 설명해 주시죠. 디스크는 보통 나이가 젊은 분에게서 이제 발생하는 질환으로 네. 이 척추관 앞쪽에 뼈랑 뼈 사이에 있는 쿠션이 파열이 되면서 신경을 앞쪽에서 눌러가지고 그 다리에 통증이 나타나는 질환이고요. 네. 이제 이 디스크가 있어서 오래 이제 퇴행성 변화가 진행이 되게 되면 디스크와 더불어서 뒤쪽에 뼈나 인대가 두꺼워져서 신경관 자체가 좁아지는 질환을 척추관 협착증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예. 디스크보다는 좀 더 진행된 질환이고 디스크 같은 경우는 자연적으로 흡수가 되는 경우가 많아서 자연 경과가 좋은 편인데 네네. 척추관 협착증은 일단 퇴행성 변화가 많이 진행이 돼서 병원에 내원을 하시기 때문에 그 자연 경과가 안 좋고 치료를 좀 많이 요하는 질환이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네. 저는 허리 관련해서는 디스크가 제일 무서운 줄 알았더니 지금 보니까 척추관 협착증이 증상도 좀 더 심한 것 같고 좀 그래서 더 무서운 것 같습니다. 네. 자, 척추관 협착증 말씀하시면서 지금 계속해서 퇴행성, 나이 들면서 이런 표현하셨거든요. 그러면 척추관 협착증에 잘 걸리는 분들이 따로 있는지 뭐 그런 연령대가 좀 더 있는지 궁금한데요. 보통 남성보다는 여성에게서 증상이 호발하며 예. 그 한 50세 이상 육체 노동을 심하게 하거나 아니면은 농사일을 많이 지으신다든지 해서 허리를 많이 쓰는 분들에게서 발생하는 질환입니다. 네. 왜 여성분들이 왜 많이 걸리시는 그러게요. 거예요? 또 무거운 것들 이렇게 좀 자주 드시는 분들은 조심해야 될 것 같다는 생각도 듭니다. 그 척추관 협착증에 걸리면 어떤 증상을 보이는지도 궁금해요. 이게 허리랑 다리가 아픈 다리. 게 예. 대표 증상이라고 하셨는데 좀 자세하게 설명해 주시죠. 척추관 협착증하면 이제
허리 쪽의 질환이니까 허리의 증상이 심할 거라고 보통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네. 이 신경 자체가 눌리게 되면 그 신경이 지배하는 다리 쪽의 이제 증상이 허리보다는 심하게 나타나게 됩니다. 그래서 신경적 간헐성 파행이라는 증상이 대표적이며 네. 이는 약 일정 거리 5분이나 10분 이상 걷다 보면은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프게 되고 이때 이제 허리를 숙여서 잠시 앉아서 쉬게 되면 신경 쪽의 혈액순환이 개선이 돼서 다시 증상이 없어지고 네네. 다시 걷다 보면 통증이 나타나고 예. 하는 증상이 반복되는 게 대표적이며 보통 허리에는 이제 무지근한 통증이나 엉치 쪽으로의 방사통이 있을 수 있으며 그다음에 이제 질환이 많이 진행이 되면 네. 밤에 이제 다리가 터질 것처럼 아파서 잠을 못 잔다든지 또는 발바닥에 심한 타는 듯한 통증을 느끼게 됩니다. 네. 그리고 이제 여기서 더 진행이 되면 그 신경 자체에 마비가 와서 이제 다리 근력이 떨어지면서 보행 자체가 완전히 힘들어지는 경우도 있겠습니다. 그렇군요. 아, 이게 듣다 보니까 통증이 계속 심하다고 하니까 굉장히 좀 걱정되는 그런 병인데 허리를 숙여야 또 통증이 안 아프다고 하니까 그렇게 돼서 결국 허리를 계속 숙여서 굽을 수밖에 없는 그런 병인 것 같습니다. 네네. 아까 이제 다리 통증도 말씀하시고 여러 가지 통증 얘기하셨는데 보통 어떤 질환의 경우에는 사실은 약간의 통증이 있어야 자각 증상이 있으면서 병을 빨리 이제 치료하는 경우들도 있는데 이거는 뭐 통증이 워낙 심해서 일상생활에 많이 불편함을 느낄 정도일까요? 어떻습니까? 그 초기에는 이제 증상이 심하지 않고 예를 들어서 1시간 이상 걷다 보면 증상이 나타난다든지 네네. 하는 가벼운 증상에서 이제 시작을 해서요. 그 신경관이 점점 더 좁아지게 되면은 아까 얘기한 대로 걷는 것 자체가 힘들어질 수도 있고 보통 허리를 숙여서 일을 할 땐 괜찮은데 이제 숙여서 일을 하다가 일어날 때 많이 아프다든지 하는 증상이 나타나서 굉장히 불편할 수 있고요. 네네. 그다음에 이제 밤에 보통 통증으로 인해서 이제 잠을 못 자서 그게 너무 괴로워서 이제 병원에 내원하시는 경우가 대부분입니다. 네. 그 정도 통증이 돼서 간다면 많이 늦은 건가요? 아니면 그게 자연스러운 건가요? 아닙니다. 보통 요즘은 이제 척추관 협착증이나 이런 질환에 대해서 이제 많이들 알고 계셔서 예. 보통 환자분들이 자기 질환은 알고 계시는데 네네. 이제 척추관 협착증 하면 이제 수술을 해야 되는 질환인 줄 알고 치료가 겁이 나서 예. 계속 치료를 안 해서 이제 늦게 오시는 경우가 많고요. 아. 근데 최근에는 뭐 수술 말고도 이제 보존적인 치료로도 좋은 결과를 얻을 수 있어서 예. 그 일찍 병원에 내원하셔서 치료를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지금 치료 방법 잠깐 소개해 주셨는데 뭐 치료 방법도 여러 가지가 있을 것 같아요. 좀 더 자세히 설명해 주시죠. 네, 그 질환의 정도에 따라서 치료 방법은 다양하게 이제 적용을 시킬 수 있겠습니다. 네네. 이제 아주 증상이 이제 가볍거나 또는 질환 초기에 온 경우에는 그냥 약물 치료나 운동 치료를 통해서 척추관 협착증이 척추관 협착증이 진행하는 것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으며 예. 이보다 좀 더 진행된 경우에는 이제 신경에 생긴 염증을 가라앉히는 신경 차단술이라는 주사 치료를 통해 가지고 염증을 가라앉혀서 증상을 개선시킬 수 있고요. 주사 치료. 네, 예. 이보다 좀 더 진행이 됐다고 그러면은 일반적인 주사 치료에 반응이 없으면 네. 가는 특수 카테터를 이용해서 그 척추관이 좁아진 쪽에 위치시킨 다음에 그 끝에 달린 풍선으로 확장을 시켜서 관을 넓히면서 이제 약물을 주입해서 증상을 완화시킬 수 있고 예. 근데 하지만 이제 이보다 더 진행이 돼서 뼈가 변형이 있다든지 예. 아니면은 척추관 좁아진 정도가 너무 심한 경우에는 그 신경관 자체를 넓혀주는 수술적 치료를 해야 되겠습니다. 아까 그 사연에 나왔던 내시경을 이용한 수술 같은 경우는 제일 마지막 단계가 되는 건가요? 내시경은 이제 수술 전 단계로 전 볼 수 단계로. 있겠습니다. 아, 그렇군요. 그 합병증이 생기기도 하는지도 궁금하거든요, 이게. 네, 모든 치료는 이제 합병증이 생길 수는 있습니다. 네. 그 가장 무서운 합병증으로는 감염이 대표적이며 요즘은 이제 병원에서 생기는 감염 같은 경우는 균들이 굉장히 독해져서 항생제에 이제 내성이 강하기 때문에 치료가 잘 안 되는 경우가 많은데 네네. 최근에는 이제 수술적 그 술기의 발달이나 감염에 대한 철저한 예방으로 이러한 합병증이 생길 가능성이 0.5% 미만으로 보기 때문에 그 치료를 안 했을 때 생기는 그런
증상들이 더 심하다고 보고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겠습니다. 이 척추관 협착증이 이렇게 통증도 심하고 여러 가지 어려운데 거기에 합병증까지 있다 그러면 참 그러게요. 난감하고 더 너무 마음이 곤란할 네. 것 같습니다. 자, 척추관 협착증 오늘 좀 살펴보고 있는데요. 아까 뭐 치료 방법도 다양하게 얘기도 하셨습니다만 역시 제일 좋은 건 우리가 안 아픈 거잖아요. 이 병도 혹시 예방할 수 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느낌에는 아까 뭐 퇴행성, 나이 들면서 얘기하시니까 예방법이 특별히 있을까 싶기도 한데 예, 어떻습니까? 완벽하게 예방할 수는 없겠지만 네네. 일상생활에서 항상 자세를 바르게 하고 그 허리의 근력을 강화시킬 수 있는 운동, 네. 수영이나 실내 자전거, 뭐 가벼운 조깅 등을 통해서 근력을 강화시키고 네네. 평상시에 이제 꾸준한 스트레칭을 해가지고 근육의 유연성을 키워주면 아무래도 퇴행성 변화가 늦게 오기 때문에 네네. 질환을 어느 정도 예방할 수 있겠습니다. 아, 그 여성분들한테 많이 걸린다고 했는데 특별히 그런 이유가 있나요, 이게? 여성분들은 보통 인대가 예. 남성들보다 약하기 때문에 그 인대 쪽에 이제 불안정성이 생기면서 인대가 두꺼워질 수 있는 가능성이 더 커서 아. 생긴다고 이제 생각을 합니다. 그러니까 여성분들이 더 신경 써서 운동도 좀 많이 하셔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예. 자, 마지막으로 이 척추관 협착증으로 고생하고 있는 환자분들이나 뭐 가족분들에게 한 말씀 네. 부탁드릴게요. 네, 보통 척추관 협착증 하면 이제 다들 허리 수술을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해서 이제 허리 수술을 하면 뭐 허리를 못 쓴다 이런 얘기를 주변에서 많이 듣기 때문에 치료를 꺼려하는 경향이 있는데요. 네네. 그냥 비교적 질환 초기에 내원을 하면 요즘은 대부분 수술 없이 어느 정도 증상을 조절하고 그 삶의 질을 높일 수 있기 때문에 초기에 치료를 하는 것이 중요하니까 병원에 내원하셔서 상담을 통해서 치료를 하는 게 좋겠습니다. 네. 자, 오늘 척추관 협착증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네. 뭐 통증이 있기 때문에 당연히 아실 수 있는 병일 수도 있고 반면에 또 너무 요즘은 인터넷이 발달돼 있어서 다들 이렇게 찾아보시고 아, 내 병이 이건가 보다 이렇게 생각하실 수 있는데 어쨌든 제일 좋은 거는 빨리 겁내지 마시고 병원 내원하셔서 전문의와 함께 상담을 받아보시는 게 가장 좋겠습니다. 네. 예. 자, 다음 주 이 시간에는요, 그 추운 겨울에 낙상으로 인해서 고생하시는 분들이 참 많다고 합니다. 네. 척추 압박 골절에 대해서 자세하게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네. 지금까지 청주 프라임병원에서 이상호 원장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